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의 음악 알베르토입니다. 2028년부터 기초연금 40만원을 노인 전체에게 지급하고 국민연금 연계감액과 부부감액도 폐지하자는 기초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었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이고 실행 가능성은 있는지 오늘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5일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자세히 설명드리면, 먼저 기초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발의 배경은 기초연금이 본래 소득이 저조한 어르신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실제로 대도시에 사는 사람이 중소도시나 농어촌에 사는 사람보다 기초연금 수급에 유리하고 전세 사는 사람보다 집을 소유한 사람이 훨씬 유리하며 금융재산보다 일반 재산이 기초연금에 유리한 현재의 소득 인정의 계산 방법으로 인해 부자연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10년 이상을 가입해야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이 오히려 기초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장 불리하게 적용되는 만큼 현실적이지 못하고 객관적이지 못한 공적연금에 대한 어르신들의 불만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발의된 기초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내용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개정안 첫 번째 내용은 기초연금 지급액을 40만원으로 상향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기초연금 40만원 지급은 2023년 기준 최대 32만 3,180원까지 받으실 수 있는데요.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인상하고 있으므로 윤석열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27년엔 특별한 조치가 없어도 40만 원에 근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당장 내년부터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 큰 효과는 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개정안 두 번째 내용은 단계적 확대를 통해 2028년부터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현재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노인 전체에게 지급하겠다는 것인데요. 작년 9월 발표된 민주연구원의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현행 소득 하위 70%에게 30만원 지급을 유지할 경우 2027년 평균 24조 4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기초연금 30만원을 노인 전체에게 지급했을 경우엔 14조 6천억 원 늘어난 39조 원의 예산이 매년 필요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소득 하위 70%에게 단계적 40만원 지급의 경우도 4조 7천억 원 늘어난 29조 1천억 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노인 전체에게 기초연금 4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면 그만큼 엄청나게 늘어난 예산을 도대체 무슨 수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현재 국회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에서도 별다른 개혁안을 내놓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초연금 노인 전체 지급이 그리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개정안 세 번째 내용은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의 단계적 폐지입니다. 2023년 기준 국민연금을 48만 4,770원을 초과해서 받으면 기초연금 32만 3,180원의 최대 50%까지 감액하는 제도인데요. 현재 약 38만 명의 어르신들이 매달 기초연금 7만원 정도씩을 감액당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1988년부터 시행된 국민연금에 2014년 확대 시행된 기초연금을 연계시키는 것 자체가 역차별이고, 윤석열 대통령 역시 대선 공약으로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를 조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할 악법인 것입니다. 개정안 네 번째 내용은 부부 감액 제도를 폐지한다. 2023년 현재 부부가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경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기초연금을 무조건 20%씩 감액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와 유사한 기초연금을 운영하는 칠레와 아이슬란드는 부부 감액 제도가 아예 없고, 노르웨이 약 10%, 스웨덴, 핀란드는 약 11%를
감액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감액 제도 역시 폐지 또는 감액료율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 기초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김남국 의원은 경제대국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세계가 인정하는 가장 가난한 삶을 살고 계신다며 기초연금 제도의 취지가 국가가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어르신 누구나 차별과 감액 없이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당과 동료 의원들을 설득해서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기초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시행되려면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걸까요? 요즘처럼 협치를 기대할 수 없는 얼어붙은 여야의 대립 속에서 이번 법률 개정안의 진행 방향을 예상해보면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보건복지위와 국회 본회의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이 보편적 복지에 반대하고 약자에게 두텁게 지원하는 선택적 복지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국회 본회의로 돌아와서 표결에 붙여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다시 표결에 붙여지게 되면 이번엔 과반이 아닌 국회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최종 시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3분의 2 의석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므로 여당인 국민의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번 기초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반대하겠죠. 그렇다면 선택적 복지를 주장하는 정부 여당의 기초연금 정책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올해 10월까지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될 텐데요. 연금 개혁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최근 민간자문위원회에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한 합의안을 보면 연금 개혁의 길이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민연금을 더 많이, 더 늦게까지 내는 쪽으로 연금개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아무튼 연금개혁안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현재의 상황이라면 기초연금은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즉 2만원 정도씩 인상돼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27년 40만원 정도까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려운 분들께 더 많은 지원을 하는 선택적 복지도 중요하겠지만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감액 등 연금 정책의 독소조항 폐지와 함께 어르신들 전체에게 보편적 복지를 먼저 시행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병사월급 200만원, 아동수당 100만원 지급은 보편적 복지를 추진하면서 왜 유독 어르신들의 기초연금만 선택적 복지를 고집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야당인 민주당 역시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한 퍼주기식 포퓰리즘이 아닌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연금개혁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